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스터의 24년 3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어스터는 28밀리언 매출을 달성하면서 매 분기마다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성장률은 51%에서 39,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27%까지 떨어지는 아쉬운 모습이었죠. 그러나 마진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3자 생산을 하면서 1%에서 38.4%,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치가 40%까지 거의 도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순이익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스터와 경쟁사인 루미나를 보면요, 어스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진율이 38%까지 올라가지만 루미나 같은 경우는 그로스 로스가 마이너스 10밀리언,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마이너스 14밀리언까지 계속해서 마진율이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진율이 1%에서 38%까지 회복된 어스터와 대조되고요. 또한 전체 매출이 20밀리언에서 어떻습니까? 15밀리언까지 떨어졌죠.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은 매출이 점진적으로나마 상승하고 있고 어떤 기업은 계속해서 매출이 하락하고 있고 마진율이 안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을 비교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지역별 매출을 보면요, 미국이 10밀리언에서 14밀리언, 그리고 17밀리언까지 증가했고요. 아시아는 5밀리언에서 4밀리언, 그리고 유럽도 9밀리언에서 7밀리언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산 같은 경우는 310에서 255밀리언까지 감소했고요. 부채 또한 139에서 84밀리언 감소해서 부채 비율은 49%로 90%였던 부채 비율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사장님이 좀 열받은 것 같아요. 부채가 44밀리언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분기에 전부 다 갚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는 부채가 없는 회사가 되었죠. 물론 운영 부채는 존재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순이익이 나지 않고 현금 흐름이 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187밀리언에서 현금은 155밀리언까지 약 32밀리언 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빚을 갚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약 155밀리언이 있고 약 31밀리언 영업 손실이 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재무활동, 투자활동이 거의 없다 라고 가정하고, 왜냐하면 재무활동은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투자활동도 대만에서 거의 대부분 생산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에서 현금 흐름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대충 약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년 안에 이 회사는 순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혹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굉장히 적자폭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에 투자활동 벨로다인과 합병하면서 만들었던 유유자산들을 매각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재무활동으로 어떻습니까? 부채를 갚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음 분기부터 플러스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회사는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했는데요. 어떻습니까? 44밀리언의 대출을 갚았고 어떻습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34밀리언의 돈을 끌어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투자활동이죠. 투자활동을 보면 약 86밀리언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CP, 기업 어음의 53밀리언, 그리고 미 채권의 53밀리언, 그래서 약 1억 달러 정도를 어떻습니까? 투자활동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또 무슨 비트코인이나 뭐 어떤 굉장한 투자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유상증자를 계속해가지고 유상증자로 받은 돈을 어떻습니까? 겨우 4% 내지 5% 나오는 CP 이런 곳에 투자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럴 바에는 유상증자를 더 이상 안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현금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 유상증자를 중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PSR은 4.2, 그렇게 낮진 않죠. PER도 순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도 순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ROE와 ROA는 역시나 평가가 불가하고요. EPS는 매출이 증가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정체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유상증자의 덫이죠. 마진도 엄청나게 개선됐고 매출도 점진적으로 상승했는데 어떻게 EPS가 정체되냐 이거죠. 그만큼 유상증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부자의 비중은 5.2%고요. 기관의 비중은 39%에서 43.8%까지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여느 기업과 달리 기관의 비중이 높다고 보긴 어렵겠죠. 숏 비중은 16.6%에서 14.2%, 이번 분기에는 12%를 기록하면서 숏의 비중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 그러니까 마진이 좋아지면서 숏을 치는 세력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여전히 12.1%라는 것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회사는 분기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올렸는데요. 다음 분기는 31밀리언까지 매출 달성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성장 주식으로 봤을 때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퍼런스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로보틱스 분야에서 우리의 제품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정말 이 내용을 듣고 싶었죠. 어스터가 템버그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로봇 산업에서 로봇의 눈, 이것이 바로 어스터가 될 수 있을 가능성, 어스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현재 골프 코스 자율주행, 그 다음에 군대의 보호를 위한 어떤 솔루션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현재 우리의 제품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3분기 글로벌 IT 회사로부터 역사상 가장 큰 주문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더가 실질적으로 납품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다음 분기 혹은 다다음 분기에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역사상 가장 큰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는 자율주행 로봇의 눈에 들어간다. 이 자율주행이 그 테슬라의 도로, 웨이모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물류센터 있잖아요. 물류센터 안에서 이렇게 로봇들이 움직일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위험 상황을 회피해야 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눈이 필요하겠죠. 이 눈에 우리 어스터의 REV7 이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안전하고 부상 없이 옮기는데 우리 제품이 들어가고 있다. 플로리다에는 블루시티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플로리다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행자가 건너려고 한다면은 신호를 파란색으로 조정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내슈빌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스터가 인프라 분야에서 디텍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CCTV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눈, 비, 태풍, 안개 오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더라 이거죠. 자, 그러나 라이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상 이변에 상관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프라, 그 다음에 항만, 배 이쪽에서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프라 분야에 제미니를 적용해서 상하차 대기 시간 효율을 개선했고 이 효율 극대화로 인해서 해당 업체는 주당 1밀리언 비용 절감을 이뤄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아직 라이다가 5%밖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주당 1밀리언 정도, 그러니까 뭐 10억 넘게 물류 비용이 절감된다. 라이다의 제미니 솔루션을 적용한다면.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돈이 생길 때마다 어떻습니까? 제미니 시스템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프라 분야, 항만 분야에서도 어스터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제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오류를 수정하는 산업, 이런 소프트웨어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센서의 매출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팔고 끝나는 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사는 지금 이번 분기 약 27%밖에 성장하지 못했지만 연간 30에서 50%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럴 목표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기 역대 최고의 주문을 달성했습니다. 매출도 역대 최고였지만 주문도 역대 최고의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납품되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매출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하드웨어가 많이 팔림으로써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매출도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진 회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스터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출 성장의 둔화는 조금 있었으나 대만 제조로 인해서 눈에 띄는 마진 개선이 돋보였습니다. 로봇의 눈, 도로의 눈, 유통의 눈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어스터가 템버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특히나 전쟁을 겪으면서 기대했던 이 드론 분야의 진출에는 성과가 아주 크진 않은 것 같다. 물론 군대에 납품되고 군인들을 보호하는 눈, 적들을 확인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진출해 있지만 아무래도 그 눈이 굉장히 비싼 거죠. 지금 어스터의 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거니까 어떤 한 번 공격해서 자폭하는 그런 드론에는 너무 비싸서 아깝고, 우리 아군의 뒤에서 날아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앞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탱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별을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보병 중대에 일반화된다면은 최소한 중대마다 두세 개씩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도 굉장히 지켜볼 만 하겠죠. 라이더는 눈, 비, 기상 여건, 온도에 관계없이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어스터의 큰 장점이고 라이다의 큰 장점이죠. 경쟁사를 제치고 이 기업이 앞으로 올 로봇 산업, 자율주행 자동화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매출 상향을 제시했으나 31밀리언 정도면은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31밀리언 이상 비트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멤버십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